공손하게 하는 말 한마디, 던지는 말 한마디도 다 똑같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어야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영어교육 전문가 줄리아입니다. 자, 영유맘 궁금하다. 가장 궁금한 4가지. 그래서 이번에는 3번째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자, 3번째 뭘까요?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요즘 영유 적응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숙제를 어디까지 해줘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집에 오면 울어요. 아침에는 안 간다고 울어요. 아이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집에서 있지 않고 유치원 빨리 가고 싶다고 난리예요. 자, 각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 가정에서 얼만큼, 어디까지 아이에게 도움을 줘야 할까요? 자, 이 질문은 어머님들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서포터가 되고 싶은지, 프락터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가끔씩 깜빡깜빡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못한 것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아이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부모의 시각으로 아이를 대하다 보면 어때요? 프락터가 되기 쉽습니다.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감독을 하고 싶어 해요. 내가 관리하니까 이건 안 돼. 넌 뭐야? 감독관의 눈으로 매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의 환경을 고려한 스케줄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이는 엄마를 닮지 않고 아빠를 닮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괴롭기 시작했어요. 자, 모든 것의 기준을 정해놓고 프락터들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가 10점 만점에 10점 맞았어요. 예를 들면 자, 10점 맞았으니까 어때요? 너무 잘했다. 오버. 칭찬 엄청 해줘야 되죠? 근데 어때요?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친구는 몇 점 맞았어? 프락터들의 행태입니다. 자, 어느 것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10점 만점에 10점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아이가 다른 친구를 만나서 영어로 얘기합니다. 배운 거 아주 쉬운 거.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 뒤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어로 접근하는 거, 어머, 우리 아이가 영어를 시작했네? 두 번째는, 왜 너는 그렇게 말을 못해? 화만 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서포터가 돼야 될지, 프락터가 돼야 될지 먼저 정하세요. 자, 서포터가 되었건, 프락터가 되었건,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기억하세요. 아이의 자존감, 셀프 이스템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 어머님이 원하는 어떤 것도 혹은 아이 스스로 해내야 될 어떤 역할도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렵습니다. 사실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을 만나지 않고도 부모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혹은 부모를 만났을 때 그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래서였구나. 똑같네. 어떡하지? 이거는 해답은, 키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아이의 표정을 보고도 부모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이다운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요. 아이가 찡찡해서 옵니다. 아침부터 찡찡해서 와요. 그럼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가정에서의 문제겠죠. 아이는 밝고 순수해야 됩니다. 호기심에 가득 차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찡찡해요. 블루해요. 왜 이러지? 말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심지어 표정, 손짓, 발짓 하나도 똑같습니다. 기운, 기도 똑같습니다. 우울한 기운, 찡찡한 기운, 불만족스러운 거, 아이가 밝지 않은 거. 아이는 어릴수록 필터링 없이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말 한마디 똑같이 해요. 공손하게 하는 말 한마디, 던지는 말 한마디도 다 똑같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모든 부모님이 진정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존중하고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내고 싶고 행복하게 아이의 생활을 도와주고 싶다. 그게 학습적인 부분이건 인성적인 부분이건 모든 부분이건 어떻게 하면 서포터가 될 수 있을까? 멘토가 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행동들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같이? 자, 일상입니다. 요즘 제일 고민하신 거 숙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자, 오면 얘기해요.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어땠어? 어땠어? 재밌었어? 숙제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 리스닝 하나 못했어요. 그러면 너 이거 몰라? 부터 나옵니다. 너 이거 몰라? 자, 이건 뭘까요? 도와주겠다는 건지 야단치겠다는 건지 평가하겠다는 건지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모든 학습이나 인성적인 부분, 생활적인 부분에 접근하기 전에 어머니가 1차적으로 지금 학습을 도와주고 싶다면 모든 숙제와 홈워크와 스터딩을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모든 종류를 나열해 보세요. 홈워크는 어떤 게 있을까? 자, 리스닝 숙제, 매일 해야 되는 표현에 대한 숙제, 3번씩 연습하는 숙제, 써야 되는 거, 들어야 되는 거. 자, 스터딩은요. 이거 어휘 외워야 되는 거, 외울 수 있어야 되는 거, 문장에 활용해 봐야 되는 거. 자, 모든 홈워크와 스터딩의 종류를 일렬로 나열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홈워크, 이거는 스터딩. 자, 그리고 나서 아예 다른 스케줄을 고려해서 학습과 스터딩, 홈워크에 대한 스케줄을 배치하셔야 돼요. 숙제는 인디펜던트 해야 됩니다. 홀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자, 처음엔 도와주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스스로 하면서 아이가 숙제에 대한 스케줄링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롱하게 해야 됩니다. 스트롱하게 한다는 건 어떤 거죠? 열정을 갖고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재미있게 흥미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재미나 흥미를 공부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론을 어머니가 서포트 하시는 겁니다. 프락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재미나 흥미를 찾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특기가 개발됩니다. 오, 특기가 개발돼요. 다른 애들 그냥 홈워크 스터딩 했을 뿐인데 아이는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해서 특기가 개발되고 그게 진로로 접근을 합니다. 훌륭한 접근이죠. 아이가 달라지겠죠. 자, 리스닝, 스피킹, 리딩 어떻게 하는지, vocab 어떻게 하는지, 라이팅 어떻게 하는지 일단 홈워크와 스터딩을 구별하고 일렬로 구별한 다음에 스케줄링을 하고 각각 영역에 대한 방법론을 찾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각각 영역에 대한 방법론은 나중에 더 많이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궁금증. 프락터가 될 것이냐, 서포터가 될 것이냐. 아이의 자존감을 존중하면서 모두 다 서포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